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법학 입문입니다. 법의 개념, 법과 사회 규범, 법의 목적, 법의 체계 등을 설명할 것입니다. 군사법을 공부하기 전에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아둬야 하겠지요. 그리고 법률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리걸 마인드라고 합니다. 법을 언어적인 의미와 학문적인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한자어는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를 뜯어보면 물수변에 해태 치자와 갈 거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에 있으나 평평하죠. 즉 공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는 정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갈 것자는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의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법의 우리말은 본입니다. 근본, 본때라고 할 때의 그 본이죠. 본은 당위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서양의 라틴어나 독일어 불어 등에서의 법의 뜻에도 평등이나 정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의 학문적 의미는 사회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 규범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의 준칙이고, 두 번째는 사회 규범의 하나이고, 세 번째는 국가에 의해서 강행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대상은 사람의 행위이고 그 법은 그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규범이 있습니다. 사회 규범에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고 당위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법을 어긴 자는 국가가 제재를 합니다. 형벌을 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법이 다른 사회규범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덕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이나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을 말합니다.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인 원리로서 작동하며 도덕은
법의 타당 근거인 동시에 목적과 이상으로 작용합니다. 어디까지를 도덕의 영역에 맡기고 어디까지를 법에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대별로 나라 장소별로 각기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존속살인이나 간통들을 엄중히 다루어 왔었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련 쟁점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간통죄 문제입니다. 간통이라 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종교적 윤리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존속해온 제도이지만 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서 폐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상 처벌해 오다가 2015년 이헌 판결을 받고 2016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다른 사람 성행과 성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에도 뜨거운 감자죠.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황윤리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규범적 윤리와 최대 다수의 최대 사랑이라는 공리주의적 윤리의 대립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가족이 피난을 하던 중에 적군에게 발각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엄마가 아이 입을 막아서 무사히 위기를 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기가 숨이 막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엄마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할지, 아이는 죽었지만 다른 가족들이 살았으니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할지 하는 문제이죠. 이와 같이 어디까지 도덕의 영역에 맡기고 어디까지를 법에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습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서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입니다. 관혼상제가 그 예인데 위반할 때 사회의 강제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의례준칙이라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약하죠.
관습 중에는 법이나 판례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직권, 사실혼 등이 그 예인데 이 관습법은 실정법이 모자라는 경우에 그것을 보충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혼인의 준환을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의 변경이나 친족관계의 형성이나 상속권 등은 혼인 신고를 인정해야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남의 땅이지만 그곳에 옛 선조들의 무덤, 즉 분묘를 설치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지상권과 비슷한 분묘 기지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정서를 반영한 관습법입니다. 종교란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해서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문화체계를 말하죠. 중세에는 신정정치라고 해서 종교가 국가, 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근세 이후에는 정교 분리라고 해서 법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 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종교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자치법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법 이외의 다른 사회 규범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들 규범과 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위반 시에 국가가 강제한다는 점이죠. 도덕이나 관습은 위반 시에 개인적 양심이나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뿐이죠. 그리고 법은 국가 전체의 규범이지만 관습이나 종교는 부분 사회에만 적용되는 규범이죠. 다음에는 법과 정치, 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정치를 전제로 하고 정치는 법을 통하여 국가 의사를 실현합니다. 민주국가는 법치주의이죠. 독재국가는 정치가 법보다 우선하는 정치주의입니다. 그 예로 북한은 헌법이나 법률보다 당 규약이 우선합니다. 경제가 법 규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법의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가 디지털화 될수록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이를 처벌할 법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이나 N번방 운영자 처벌 등 말입니다. 법은 꼭 지켜야 하는가? 머리도 식힐 겸 킥앤데드라는 영화를 소개할게요. 케이블 TV 등에서 여러 번 방영되었던 서부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샤론 스톤, 진 해크만,
러셀 크로우입니다. 진 해크만이 통치하는 마을에 샤론 스톤이 등장하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과거에 진 해크만이 샤론 스톤의 아버지를 잡아다가 목매달아 놓고 어린 샤론 스톤에게 권총을 쥐어주면서 네가 이 총으로 저 밧줄을 끊으면 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어린 딸은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에서 방아쇠를 당겼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총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맙니다. 샤론 스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 해크만을 찾아온 것이죠. 한편 진 해크만은 마을 통치 수단의 하나로 1년에 한 번씩 총싸움 대회를 엽니다. 강력한 라이벌을 사전에 발굴해서 제거하기 위함이죠. 지는 사람은 그 총에 맞아 죽으니까요. 러셀 크로우는 진 해크만의 신복이었는데 과거를 청산하고 성직자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 진 해크만은 러셀 크로우를 이 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대회는 열렸고 준결승전에서 샤론 스톤과 러셀 크로우, 진 해크만과 그 아들이 붙게 됩니다.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러셀 크로우와 샤론 스톤은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남녀의 대결과 부자의 대결이 된 셈이죠. 진 해크만은 아들을 이기고 결승에 오르고 러셀 크로우는 샤론 스톤을 이기고 결승에 오릅니다. 결승전 개시의 종소리와 함께 사방에 폭염이 일더니 그 폭염 사이로 샤론 스톤이 나타나면서 진 해크만을 응징합니다. 샤론 스톤의 총을 맞아 게 된 거죠. 죽은 샤론 스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얘기는 결승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로 연인이었던 샤론 스톤과 러셀 크로우는 가짜로 준결승전을 치른 것입니다. 즉 샤론 스톤의 가슴에 붉은 잉크를 넣고 총을 맞고 죽은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결승전 날 샤론 스톤은 폭약을 다룰 줄 아는 동네 꼬마를 시켜 결승전 장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시작과 동시에 터뜨리게끔 한 것이죠. 진 해크만은 부활을 시켜 러셀 크로우의 오른손을 못쓰게 지디겨 놓습니다. 샤론 스톤이나 진 해크만이 한 이러한 행동들은 정정당당한 행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불법 행위인가요? 부당한 행위인가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전통적인 서부 영화이죠.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 부당하더라도 말이죠. 다만 불법한 행위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한 행위는 비난을 받을 뿐이고요. 다음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사학과 학생들은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쟁점은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으로서의 의무라는 충돌하는 헌법 가치의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이죠. 이제까지는 대부분 형벌을 받아왔습니다. 군대 복무기간 정도, 즉 2, 3년 징역형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적도 있고요.
2018년 이전까지 헌재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를 인정하여 현재 국방부는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25일 즉 지난주가 되죠.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과 병역 동원 소집에 불참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종교적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허용된다는 거 보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